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양영희 선생님과 또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요 우리들이 늘 느끼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간에서 우리가 가졌던 국가관하고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가 생각하는 국가관, 대한민국에 오니까 누가 국가관이 이래서 저래서 구체적으로 가르쳐주는 사람은 없지 않소. 근데 우리가 느낀 거지. 우리가 느끼는 거지 순전히. 근데 북한에서의 국가관은 그래서 지배하게 세뇌시키잖아. 한마디로 말해서 북한에서 국가관은 뭔가 김일성에 대한 충실성이 그게 국가관이에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이 조국에 대한 충실성이고 국가에 대한 충실성이고. 네. 왜? 수령이 그 국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딱 돼 있거든. 국가를 대표하는 게 그 김일성이 아니에요. 김일성 족속이지. 그러니까 우리 눈 떠서부터 감을 때까지 태어나서부터 죽는 날까지 저기서 산다면 김일성 족속을 해구로 하고 김일성 족속에 대한 시작부터 끝까지 충실성. 그것도 그저 충실성이요. 매일 몇 시간 검열받아야 되는 충실성이요. 일 및 무슨 주생활청화랑 모든 회의들 다 거기에 일관돼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우리 국가관이 없었댔거든. 진짜 없었지. 너희가 무슨 국가관이야. 너희가 지금 우리가 여기에 와서 국가관을 느낀 걸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북한에서 실제 생활할 땐 너희기 때문에 시킨 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관이 없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서 자유시민으로 살기 때문에 아, 국가관이 이런 거구나. 남북 간의 대배별 때는 참 안타까운 점이 많아요. 남한이 국가관이 잘 안 돼 있어요. 대통령부터 일반 시민에까지 국가관이 잘 안 돼 있단 말이야. 이래서 내가 좀 안타까운 거예요. 이렇게 좋은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어 놨는데 그 본질적인 근본 문제가 뭐가 국가관이 확실히 서 있어야 되는데 이 국가관이 미약한 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그렇지. 정부가 바뀔 때마다 무슨 저 정쟁이 일어나는 게 자유민주주의 국가관이 제대로 국가관이라는 게 국가의 대한민국 헌법에 기초한 이 국가관이 확실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돼 있는 게 국가관이 미약한 게 정말 한탄스러워. 근데 헌법에는 정확히 다 나와 있는데 대한민국은 어떤 헌법을 이행을 안 해서 이행을 안 하지. 이행을 충실하게 특히 위정자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자꾸만 이게 헷갈리는지 국가 간의 범주를 너무 넓게 해석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떨 때 보면 답답하거든. 대한민국에 와서 내가 생각하는 국가관은 그 법을 어기지 말고 살아야 이 나라 이 질서에 내가 이바지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그 나라의 안보에 대한 그거에 대해서 항상 경각성을 높여야 된다. 그 다음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내가 대한민국에 와서 살면서 간직한 거는 소름이 돋치게 간직한 건 이걸 이 자유 대한민국을 잃으면 나는 살 데가 없다. 이거거든. 우리는 북한을 살아봐서 그런가 봐. 그래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발언이나 언행은 할 수가 없거든. 우리는 지금 70년 동안 지금 남북이 대립 상태에 있잖아. 현재 진행형 아니야. 휴전 상태에 있어. 근데 가까운 시일을 들어서 96년도 이 강릉 그 잠수함 사건을 인해 가지고 북한에서는 그때 여기 나왔다가 여기서 죽은 사람들, 소위 그 김정일한테 충실한 사람들 확실하게 대우해 줬거든. 대남 가족은 북한에서 확실하게 그 대우해 준다는 걸 백성들이 각인돼 있잖아. 남조선 혁명가의 가족이다 이렇게 되잖아. 확실하게 그 북한 백성들한테 확실하게 각인돼 있단 말이야. 근데 이 남한에 와서 17년 동안 살아보니까 국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대우가 지금 생계를 걱정할 정도로 이렇게 생활하고 있단 말이야. 이거 봤을 때는 내가 정말 눈물겹게 안타까워. 맞아. 이 선대 대통령들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만들어놨는데 이 국가관을 이렇게 호술하게 대하게 되면 이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렇지. 우리 지정학적으로 또 주변에 대국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선 더 처리해야 되거든. 그 국가관이 확실하게 이 자리 잡아야 되는데
대통령 올라설 적마다 남북의 평화를 주장하면서 평화 주장하는 거 좋다. 좋아. 좋은데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을 확실하게 대우해주는 정책이 있어야지. 모든 시민들이 그걸 보고 국가 간에 확실히 설 텐데 평화라는 그런 명분 하에 이런 걸 다 무시해버린단 말이요. 이 국가가 이거 어떻게 전립을 돼가서 그럼 앞으로 평화를 위해서 뭐 남북 협상을 해도 이거는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단 말이요. 그건 맞아. 내가 대한민국에 99년 1월 16일에 들어와서 2000년 초인가 어느 국가기관에 갔댔거든. 가니까 거기에 과거에 부파 공작원들 됐던 분들, 그분들이 거기서 데모를 하고 있더라고. 이게 명예회복 시켜주고 국가가 보상을 해달라고. 네. 그건 정당한 요구.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이런 일이 있나 이 생각을 했거든.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천안함 폭침, 연평도 그때 목숨을 바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전우를 잃은 살아남은 그분들에 대해서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어떤 한쪽 집단에서는 모욕에 가까운 얘기를 하는 것. 정치인들이 어느 한 직면에 치우쳐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흔들어 놓고 그런 거는 용납이 안 돼, 나도. 증오스러워요. 증오스럽지. 정치 잘하고 뭐. 북한은 뭐 물론 감옥이지만은 그래도 살아있는 새 김일성 족속에게 배신하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오롯이 살면 대우는 끝까지 해주거든. 북한 주민들 저렇게 못 살면서도 그 초상화를 공제해놓고 죽은 데 대해서 자기네 스스로가 아들이 장마다 진심으로 말해. 왜? 거기에 해당된 자식이 그렇게 희생됐기 때문에 부모, 그 자식의 후손들에 대한 그 어떤 책임 비뚤음한 게 있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머리 들고 다니지. 그러니까 국가관이라는 건 국가가 관을 세우는 게 아니라 국민이 스스로 그 국가관에 대해서 인정하고 존중해 줄 때 이게 다 가능한데, 대한민국에 와서 나 국가관이란 말을 들어본 기억도 없어. 우리 정말 정치 얘기는 하기 싫은데요.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는데, 그 국회이지. 국회에서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이 저런 말을 할 수 있지? 김정일은 상식이 있다느니, 김정은인 북한 적이 아니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 세계가 인정한 천안함 폭침에 대해서 확실한 말을 안 해주는 것. 이게 국가가 있어야 국가간 밑에서의 진영도 있는 거예요. 좌우 수리바퀴가 굴러가야 되는데 이런 면에서 계속 헷갈리게 만들어 놓는 것.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은 불안하거든. 적어도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의 적이 누군지는 정확히 알고 있잖아. 우리는 당면한 적, 잠정적 적, 이거는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논할 때 보수고 아주 그 정치에 대해서 논한다고 또 까.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투표권을 가진 국민으로서 이런 문제는 사람의 인생에 정치가 아닌 게 어디 있어. 모든 사물은요, 내가 느낀 것 같아요. 모든 사물은 정치적 예석을 받아요.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초정치적인 인간이 어디 있어. 그래. 근데 나는 정치를, 김일성 족속 까는 것도 정치거든. 그래, 정치. 근데 내가 이게 대한민국 정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면 정치 얘기는 안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정도껏 들으십시오. 예, 대한민국 위정자들이 올라오는 분들이 정책에 대해서 아직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내가 자격이 없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배우는 입장에서 안 하는 거지. 그러나 우리 생각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귀 있고 눈 달려 있고 머리 있는데 판단은 다 하지. 다는 모릅니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가치, 수호, 여기에서는 좌우를 떠나서 정확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서 피격되거나 희생당한 모든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그분들의 심기를 절대로 건드리면 안 돼. 아니, 확실하게 대우해주는 확실하게 대우해주고. 그건 뭐 원칙을. 그 성스러운 조국보위에 안보에 아들을 바친 부모들이 따라다니면서 북한 서양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몇 년 지났는데도 피토하며 묻게 만드는 그런 형사. 정말 장병들이 1인 시위를 하는, 이런 1인 시위를 하게끔 내모는
이런 작태는 국가 간에서 이거 하자가 있다는 소리요. 그 정치 행위를 하는 그 어떤 위정자들이 이건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대통령이 확실히 국가 간에 확실히 원칙이 강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사람의 인품에 관한 문제예요. 인품도 있어야. 그러나 여기 또 망고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 국민의 수준에 맞는 대통령을 가진다. 예,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성장하고 다 나가는 건 좋은데 깜짝깜짝 놀라는 게 있거든. 오히려 지금 자라난 새 세대들 있지, 2000년대 출신들, 지금 중학교 애들도 그 말하는 거 보면 국가관이 똑똑해. 이걸 다 겪으면서 스스로 찾은 것 같아. 담임 선생은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 자기가 이게 아니다 하면 막 올리잖아. 여론에 가부를 묻는 것, 이게 국가관이 확실히 속아는 어떤 세대가 또 지금 도래에 나오는 것 같아. 참 그 희망적인 희망적인 거든.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전화를 받았거든. 북한이나 이에 대해서 꼼꼼히 물어보는 중학교 학생 수준이 대한민국의 어떤 내가 만났던 소위 북한 전문가들 그 문제점을 제시하는 수준하고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달라. 난 너무 고마워서 그대는 아무 때나 우리 꼬마 친구, 나이 든 친구, 우리 친구 먹자. 아무 때나 북한 관련해서 물어보라. 자기는 큰 일을 하고 싶대. 그렇게 똑똑한 애가 있더라고. 참. 예, 오늘 또 이렇게 국가관에 대해서 우리 서로 이렇게 떠들어봤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그러나 욕은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정치가 이러니 저러니. 국가관은 우리가 느낄 때나 못 느낄 때나 우리가 아나 모르나 이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이 어떤 내세비한 위협에 처했을 때, 위험에 처했을 때는 본능적으로 나타나게 딱 돼 있거든. 오늘 한반도는 휴전 상태의 적대적 관계, 남북 간의 관계가 그렇게 돼 있다는 것. 언제나 무슨 대화를 해도 좋고 다 좋지만은 주적 개념은 정확히 가지자. 하나. 두 번째는 이 분단 상황에서 그 휴전 상태에서 국가 보위를 위해서,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군복을 입고 그 복무하다가 피해를 입거나 전사한 분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모든 가족들이 정말 내 아들은 국가를 위해서, 안보를 위해서 희생됐다는 당당한 그 자부심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게끔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거, 이거는 좀 자제해야 하지 않겠나? 내가 북한에 있을 때 70년대 중후반에 내가 처음 들었거든. 미군 위에 발굴하는 미군의 그런 정리의 집단이 북한에 들어와 있었대. 북한 당국에 돈을 매기면서까지 그걸 찾아가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 깜짝 놀랐습니다. 난 북한에서 거들 때 뭐 그런 나라가 있겠나 했는데 그 후에 내가 2000년대에 이 관계 분야의 분들과 일하면서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더라고. 적어도 이런 멋진 국가, 한 목숨 상황에 따라 바쳐도 요한이 없는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 이게 우리들이 국가관입니다. 예, 두서없이 말해봤습니다. 오늘 양영렬 선생님이 국가관 소리를 좀 해보자 해서 부시에 이렇게 앉아서 우리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오늘은 좀 독특한 주제를 해보자고 합니다. 일상에서, 우리 일상에서 북한과 대한민국의 차이점, 일상에서 느끼는 것. 늘 느끼던 문제들인데 이걸 한번 해서 남북의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밝혀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북한에는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 모조리인 채해서 똑똑하면 죽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저 체제가 저렇게 골물로 돼버린 거고, 대한민국은 암만 말해봐도 이 사람의 논리가 상식적이지도 않고 원리적이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똑똑한 척해서 골이 아파. 그거 못 느꼈어요? 그래요, 맞아. 물론 일각입니다. 이 정편이랑 뭐랑 나오는 분들하고도 내 소위 박사요 뭐요 많이 부딪혀봤거든. 그거 볼 때는 막 진심으로 우려감이 오거든. 야, 저 사람이 어떻게 북한 문제에 국한시킵니다. 저런 놈 어처구니 없고 상식도 없고 모조리 같은 소리 할까. 당당해.
우리말을 인정하려고도 안 해. 문제는 소위 배웠다는 식자들 속에서 헐들잔 노만 같은 사람들 있지. 그런 사람들이 잘난 척하는 게 많아서 더 분기충천하게 만들어놔. 듣는 사람들 놔요고. 그렇잖아. 그런 사람 난 솔직히 말하면 대한민국 정착 처음 과정을 만났거든. 내 아이 접은 인간관계를 놓고 볼 땐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 우리를 가르치려고 들어. 그러면 사회가 망가지지. 망가지. 근데 이게 북한은 정말 물리개가 말짱하고 니치가 뻔한 사람들이 많은데 모조린 최하고 살아. 김일성 족속의 독재가 너무 솔솔 부르니까. 김족성에는 똑똑하면 안 되니까. 그 북한은 건립 자체가 그 모조리 같은 사람이 건립을 해놨잖아. 그 모조리 같은 그 김일성이가 국가를 만들어 놨으니까 그 김일성의 통치 방법이 뭐요? 그 모조리들만 골라야 자기 통치하기 좋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고르는 거. 똑똑한 사람들은 그놈의 독재에 눌려서 다 모조리가 된 거지. 그럼 김일성 같은 무식하고 모조리 야망만 있는 게 정상이 돼버리고 그럼. 그 반대편에 똑똑한 사람들은 비정상이 돼버린 체제거든. 김일성은 소련이 아참하고 중국이 아참해서 그 자리를 꿰찼거든. 그러니까 아참할 줄 모르고 똑똑한 사람들은 북한에서는 죽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모조리 흉내를 내거든. 똑똑한 채 하다 죽은 놈이 얼마나 많어. 죽은 기득권이. 그래. 북한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이 뭔지 알아요? 말 안 하는 거야. 모조리인 척, 못 알아듣는 척, 못 알아듣는 척. 이게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그렇게 움츠러들어서 김일성 족속이 북치고 장구치고 복마전 마음껏 벌리는 사이로 고인물 같은 데로 갔고. 동생은 그런 거 못 느꼈나? 나는 일반 백성이니까 그런 높은 사람들 좁혀보질 못했잖아요. 일반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거지. 일반에서는 불편함이 없지. 근데 이거 정치적 문제 갖고 대북 문제 갖고 딱 전쟁 붙으면 이거 뼈저리게 느끼게 되거든. 근데 내가 봤던 그런 사람들이 통일부 장관도 되고 청와대에 어떤 걸로 들어가고 이럴 때는 진심으로 걱정스럽거든.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견해인데 계속 줄기차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거 냈다 떠드니까 출세 납디다 대한민국에서는. 이건 시청자분들이 판단을 해야 돼.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만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판단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이 지금 평화 정책을 하잖아요. 평화 정책을 하는데 평화가 어디서부터 나와요? 평화는 그 튼튼한 그 안보 체제에서 나오거든요. 오늘날 소중한 자유민주주의라는 가치하고 그 정치적 명분하고 두 번째는 힘의 논리가 바로 안보거든. 그게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근본적인 뿌리인데 이 사람들은 그거는 뒷전에 놓고 평화지상주의적으로 나오거든. 근데 이제 신뢰를 들어서도 평화라는 건 누가 힘이 센 사람이 평화를 주장해야 그 평화가 유지되거든요. 그렇지. 이 조폭들 간에 싸움에도 그래요. 비슷비슷하면 싸움이 나요. 그렇지. 비슷비슷하면 싸움이 나고 어느 한편이 세게 되면 세면 평화가 유지되는 거예요. 세상 논리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 논리는 인간의 본성으로부터 출발한 국가, 체제, 정치 논리 다 그렇게 돼 있거든. 이 내가 대한민국에서 보수 정권도 겪어보고 진보 정권도 겪어봤는데 보수 정권이 올라서면 김일성 족속이 덮어놓고 회담이고 뭐고 안 하려고 해. 왜? 해야 자기네가 손해고 보수의 이념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근데 민주정권만 올라앉으면 추파를 던져. 그렇게 하고 우롱을 해. 단적인 신뢰를 들어서요. 지금 우리 안보가 뒷전에 났기 때문에 북한 아들이 감히 우리 그 수백억이 들어간 그 개성공단에 있는 그 뭐야 연락사무소 그걸 폭파해버렸잖아. 이건 만만하게 봐서인단 말이야. 그렇지. 우리가 세면 그걸 감히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평화가 깨졌단 말이야. 그 자체는 안 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그 자체는 평화가 깨졌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걸 말려버릴 때는. 그렇지. 그건 분명히 더 호전적이고 도전적인 거예요. 근데 다시 내가 또 평화를 구걸한다? 이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맞는 거지. 그건 맞아요.
우리가 뭐 대한민국 내에서는 잘 몰라도 대북 문제에 한해서는 살다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타깝게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대북 문제를 둘째치고 그 외교 관계라는 건 다 힘이 널리거든요. 그렇지. 리의 관계야 그걸 받침하는 힘이 네, 힘이 널리거든요. 평화는 어쨌든 힘이 센 사람이 평화를 지키게 돼 있어요. 맞아. 어쨌든 북한은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 모조린 체하고 스스로 노예가 됨으로써 나라가 저렇게 되고 대한민국은 벨지도 않는 사람이 너무 똑똑한 척 해가지고 또 그걸로 그치면 좋겠는데 자꾸 우러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정치가 불안불안한 거 이게 차이점인 것 같아. 그럼 두 번째가 뭔지 알아? 북한은 국가가 모든 정보, 대내외적인 정보를 철저히 컨트롤하거든. 수령과 노동당과 독재기관이. 그러니까 정보가 주민들이 없어. 정보가 너무 없다니까 유언비어만 난무해. 그렇지. 근데 대한민국은 정보가 너무 많아. TV만 켜면 뭐 10개 넘는 채널이 계속 뉴스를 통해서 정보를 다 알려주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듣고 항상 머리가 움직여야 돼. 아, 이게 확인하고 찾아다니고 내가 이게 어느 게 옳거니 그렇거니 판단을 자체로 내려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이 머리를 좀 써야 돼, 대한민국은. 근데 북한은 정보가 아예 없지. 머리 쓸 게 없지, 거기. 일방적으로 지휘하는 것 외에는. 그러니까 유언비어만 계속 도는 거야. 근데 이게 그 선에서 멈추면 좋겠는데 유언비어가 북한 내부 정보 해가지고 있지. 북한 평양 정보 해가지고 대한민국까지 흘러나오는 거예요. 김정은이를 몇 번 죽였어 지금. 그래. 그래 맞아. 현성월이 2번인가 죽였어. 채령에도 한 번 죽였어. 아니 채령에도 몇 번 죽인 것 같은데. 몇 번 죽였지. 그래요. 그럼 유언비어가 많은데 이게 여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모든 그 북한 관련 정보를 취급하는 측에서의 선이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최근에 북한하고 전화 통화한 사람이 야, 너희 북한이 어떻니? 하고 물어보니까 그 짝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 여기서 정세를 대주면 거기서 돈을 준다며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 북한 해산에서. 그러니까 그런 유언비어를 정보를 합치고 돈을 지불하다 나니까 북한 주민들이 그 어떤 이 개발도 막혀버린 거야. 그러니까 아무 소리나 하고 얘기하게 되면 돈을 주니까. 돈을 주다 나니까. 근데 이거 돈을 주는 사람도 참 황당하지. 그 정보를 확인 작업 안 하고 주나? 뭐 쟤네는 했다고 북한의 극비공개 어젯밤 12시 일하고 이렇게 계속 나오는데 그런 면에서부터 김정은이를 몇 번 죽인 것만 봐도 그게 얼마나 호황한 정보인지 알만하잖아. 걔가 뭘 알는지 북한 평민이 어떻게 알아? 아마 이제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북한의 그 김씨 일가에 대해서 있는 정보는요. 그 2인자, 지금의 뭐 여기 사람들이 말하는 2인자, 저영훈이도 몰라요. 몰라. 절대 모른다고. 알게 돼 있질 않습니다. 알게, 그 아는 순간에 그놈의 목이 날아가요. 네. 거기에 특별한 비서실을 따로 두고 다 움직이는데 이 사람들은 때려 죽어도 변절 안 할 자들만 딱 그려놨거든. 그럼 외부와의 연계가 전혀 없어. 그 팀에 들어간 사람들은 해외여행 출장 전혀 없거든. 원천적으로 객관적으로도 차단하고 개인적으로 북한 내에서도 차단된 무리거든. 실례자면 김일성이 그 죽기 전에 북한 일반 사람들이 저 막 김일성의 그 심근경색 있는 걸 북한 사람들은 누구도 몰랐거든. 누구도 몰랐지. 만수무강하고 건강하다 그랬는데. 근데 갑자기 전화 받다가 자빠졌잖아. 담당 주치의는 알았겠지. 근데 그 사람들은 입을 보호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지. 그 김일성 족속에 대해서는 그 북한에서는 체제 자체가 2인자도 모르게 돼 있어요. 자기가 적인 팀이 알지. 예, 보고 판단해서 생각을 해야지 말을 발설을 못 하거든. 근데 그건 알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최첨단 그거기 때문에 사람 숨소리까지 듣는다 하잖아. 무슨 발전된 정보기관에서는. 그런 과학적인 정보 외에는 북한에서 흘러나오는 정보는
그것까지 차단하자고 북한이 당중앙위원회 딱 울타리 하나 사이 주고 아파트 단지 한 줄을 사이 두고 있는 게 러시아 대사관이거든. 구소련 대사관. 이 안테나 타주 얼마나 높은지 몰라. 우리 근방에서 살았으니까. 김일성이가 김정일이가 소련 대사관을 저 주변에다 내몰겠다고 별바락 다 총리 못 내보냈어. 그리고 그 온도 하나 넘어서 인민군 이 4.25 그 문화회관 그 맞은편에 또 중국 대사관이 있거든. 여기서 제일 먼저 알아. 안테나고 뭐 이것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아예 몰랐지. 모르지. 그러니까 이런 거 북한은 정보가 없다니까 유언비어가 가득 산생되고 그게 또 대한민국에 들어와가지고 탈북 어떤 그 채널을 통해서 저 태평양 건너 CNA까지 갔다가 또 CNA에서 정확한 정보입니다. 또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진짜라고 했지 악순환이 도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예요. 시청자분들이 갈라서 판단해야 돼요. 그래.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누님하고 나하고는 의무가 뭐냐면 북한 사회에 대해서 정확히 시스템을 정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정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이거 제가 판단하라고요. 그거를 게을리하기 때문에 그런 오버들이 나오는 그럼, 거예요. 돈은 돈대로 퍼주고 북한에다가. 웃긴다 진짜. 정확히 김일성의 김정은의 일가에 대해서 비밀은 그 2인자도 몰라요. 몰라. 무조건 모릅니다. 북한 시스템에서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아예 모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는 북한이 공식적으로 나온 그 모든 단편적인 자료들의 디자인만 봐도 이 새끼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는 순간에 답이 나온다니까. 그래. 안 만들지는 몰라. 걔들은 겨르다 그 소리입니다. 티감 김정은이 죽었다고 떠드는 그 한측은 자성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스템을 정확히 알려줘서 시청자분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판단. 그래서 평양만사는 이렇게 느리지만은 소가 덜 갈듯이 나갑니다. 세 번째가 뭔지 알아? 내가 대한민국에 와서 이거는 내가 이 삶에서 느끼는 거거든. 북한은 전반적인 식량난, 너무 음식 같지도 않은 거 먹고 위생 상태가 나쁘니까 북한은 통체적으로 너무 못 먹어서 앓는 사람이 많거든. 그렇지. 내가 잘할 점만 하도요. 나도 수도 앓고 홍역 앓고 다 알았어요. 굶주림으로 인한 병이요. 거의 다 그게 우선 첫째 영양이 부실하고 그다음에 위생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몹쓸 그 질병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얼마나 많어. 질병이 얼마나 많어. 그 시기가 되게 되면 또 그거 또 돌고 그 2조 시기 때부터 돌던 질병이 북한은 70년 동안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시즌 때마다 그 병은 전혀 스쳐 지나가는 법 없이 북한을 돕니다. 이거 말하기가 참 창피해. 근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이건 너무 못 먹을 게 많고 너무 잘 먹어서 그런지 아프단 사람이 많어. 우선 첫째 북한에서 상류계층이 걸리는 병이 뭐예요? 당뇨병 아니에요? 당뇨, 네. 고혈압. 네. 그 새끼들 당뇨, 고혈압은 잘 처먹는 새끼들이 간부병이라고 그러잖아. 간부병이지. 예? 백성은 그 당뇨병, 그 고혈압 앓는 사람이 없어요. 당뇨병을 부러워할 지경입니다. 간부병이라고. 네. 그리고 그 남한은 평백성들이 당뇨병, 맞아. 고혈압에 앓는단 말이야. 고지혈증. 이거 다 잘 먹어서 그래요. 이게 미디어에서도 알리거든. 북한은 암 채널 틀어놔도 건강 관련 프로그램이 극소수 간간히 한 번씩 나오고. 그건 북한에서 그 TV 방송에 내보내는 건 김일성에 내보내라 그래서 내보내는. 근데 요새는 어떻게 돼 먹은지 뭐 정편이 뭐 틀기만 하면 건강 프로그램이 나와. 이건 먹는 게 거의 약 수준이요. 여기는 뭐가 많고 여기는 뭐가 많고 이렇게. 그래. 이 대한민국은 너무 먹을 게 풍부하고 다 이래서 앓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 보이고 북한은 너무 못 먹어서 그로 인한 병 그게 만연되어 있는 게 북한이거든. 그 체제가 끝나지 않은 이상 그 질병은 계속 돌고 돌아요. 이 세 가지만 놓고 봐도 북한 체제의 본질, 자유 대한민국 체제의 본질이 딱 알게 돼 있거든.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내대 북한인민들에게 호소합니다. 장장 80년이 되어오는 김일성 적성 노예 체제를 끝장낼 때가 되었습니다. 북한인민이 진정한 자유해방을 위해 공포를 딛고 힘을 모아서 김일성 적성을 반드시 몰아냅시다. 거기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